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실리콘밸리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이자 투자자죠. 나발 라비칸트의 인생 연대표입니다. 네, 1974년 인도에서 태어나서 네, 2018년에 올해의 엔젤 투자자가 되기까지 그 여정이 담겨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 연대표를 그냥 보면 또 똑똑한 이민자 소년이 명문대 나와서 성공한 이야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성공 신화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그런 이야기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오히려 한 인간이 어떻게 최악의 실패를 딛고 뭐랄까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특히 방사능 신흙. 이건 업계에서 거의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별명을 얻었던 사람이 어떻게 10여 년 만에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가 되었을까?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염대표를 통해서 나발이라는 인물의 삶을 관통하는 패턴을 찾아보고 그 극적인 반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먼저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딱 30초 핵심 요약부터 해볼게요. 나발의 인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3단계요. 첫째는 엘리트 교육과 탄탄한 기초. 인도에서 미국으로 와서 명문 고등학교,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이랑 경제학을 공부하죠. 아주 단단한 발판을 마련한 시기입니다. 완벽한 시작이었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바로 창업, 그리고 쓰디쓴 실패. 20대 회사를 세우면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30살에는 실리콘밸리에서 방사능 진흙이라는 최악의 별명을 얻게 되는 그야말로 깊은 추락의 시기죠. 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재기와 시스템의 설계자. 실패를 쥐고 일어나서요. 이제는 직접 회사를 만들기보다는 수많은 창업자랑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바로 엔젤리스트를 만듭니다. 직접 선수가 되기보다 경기장 자체를 만든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좋은 시작, 깊은 추락, 그리고 더 높은 비상. 이 세 단계가 그의 연대표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와, 이 세 단계만 기억해도 전체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럼 이 단계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아주 익숙한 비유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 탄탄한 기초. 1974년부터 95년까지죠. 9살에 뉴욕으로 이민 와서 스터이베슨 고등학교,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경제학 전공. 이건 마치 고층 빌딩을 짓기 전에 땅을 아주 깊고 단단하게 파는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과학이라는 기술적 기둥 하나,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시장적 기둥 또 하나. 이 두 개의 단단한 기둥을 21살에 이미 세운 셈이죠. 나중에 어떤 건물을 짓든 버틸 수 있는 힘을 바로 이때 기른 겁니다. 그냥 공부 잘했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쓸 무기를 두 개나 만든 거군요. 기술과 시장.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완벽한 기초 위에 건물을 올렸는데 와르르 무너집니다. 두 번째 단계, 쓰디쓴 실패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네, 25살에 에피니언스, 29살에 베스트닷컴을 창업했지만 30살에는 방사능 진흙이라는 끔찍한 별명을 얻어요. 이건 뭐랄까 인기 만점 요리사가 야심차게 새 식당을 열었는데 혹평세례를 받고 손님이 뚝 끊긴 상황. 그런 거랑 비슷해요. 맞아요. 자기 요리, 즉 자기 회사는 훌륭하다고 믿었는데 시장의 평가는 너무나 냉혹했던 거죠. 특히 방사능 진흙이라는 표현이 정말 무서운 건데요. 네, 뜻이 뭐예요, 그게? 가까이 가면 누구든 오염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당시 업계에서 그의 평판이 최악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와, 거의 뭐 저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기와 시스템 설계자. 2007년부터 2018년 벤처 헥스 블로그도 운영하고 엔젤리스트를 출시하고 우버에 투자하고 심지어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까지 해요. 네, 활동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죠. 그러다 마침내 43살에 올해의 엔젤 투자자가 되죠. 이건 아까 그 요리사 비유를 다시 가져오자면 직접 요리하는 대신에 최고의 요리사들이랑 손님들을 연결해주고 훌륭한 레시피를 막 공유하고 네네. 심지어 식당들이 잘 될 수 있는 미식가의 거리 자체를 설계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와,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는 더 이상 하나의 식당,
즉 하나의 회사를 성공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네. 대신 수많은 식당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투자받을 수 있는 시장, 즉 플랫폼을 만든 거죠. 이것이 바로 그를 한 명의 창업가에서 업계의 설계자로 바꿔놓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발의 연대표에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규칙 3가지 한 줄로 딱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좋은 출발이 쉬운 과정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 명문대를 나왔다고 실패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 그의 30살을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최악의 평판은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시작점이다. 방사능 진흙이라는 그 오명이 오히려 그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보게 만든 계기가 됐거든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의 성공은 나 혼자가 아닌 모두를 위한 판을 짜는 것이다. 엔젤리스트나 제오브스 법안 로비처럼요.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게 개인의 성공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죠. 이 3가지 규칙만 기억해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다 가져가는 거네요. 근데 이 연대표를 보다 보면 좀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2가지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혼동. 나발은 창업가인가 투자자인가요? 이거요. 20대에는 에피니언스 같은 회사를 직접 세운 창업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30대 중반부터는 우버에 투자하고 엔젤리스트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정체성이 좀 모호해 보여요. 그게 헷갈리는 이유는 그의 역할이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는 창업가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문제들, 특히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됐고요. 아,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창업가와 투자자를 위한 시스템, 엔젤리스트를 만들었죠. 즉, 창업가에서 시작해서 투자자를 거쳐 생태계 설계자로 역할이 확장된 겁니다. 역할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거죠. 아, 그러니까 역할이 바뀐 게 아니라 점점 커진 거군요. 창업가 시절의 경험이 그를 더 나은 투자자, 더 나은 설계자로 만든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2번째 혼동, 이게 사실 제일 극적인 부분인데 방사능 진흙이 어떻게 올해의 투자자가 되죠?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30살에 업계 깊이 인물 1호였던 사람이 어떻게 13년 만에 최고로 존경받는 투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마치 상장 폐지된 주식이 10년 뒤에 시장 1위 주식이 된 것 같아요. 하하,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죠. 이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가 문제의 당사자에서 문제의 해결사로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당사자에서 해결사로. 네, 방사능 진흙이라는 평판은 그가 겪은 실패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는 그 실패의 원인을 계속 생각하면서 왜 유능한 창업가들이 투자를 받기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한 겁니다. 아, 내 문제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로 넘어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엔젤리스트를 내놓은 거죠. 개인의 실패를 업계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명예회복이 가능했던 겁니다. 실패의 경험이 최고의 자산이 된 셈이죠. 와, 자기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던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은 안 다치게 아예 새로 포장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진정성이 결국 업계 전체의 신뢰를 다시 얻게 만든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탐구한 내용이 머릿속에 잘 남았는지 60초 동안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퀴즈예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바로 답을 떠올려 보세요. 좋습니다. 첫 번째, 나발 라비칸트는 어디서 태어나 몇 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나요? 첨시 멈춤. 이건 쉽죠. 인도 델리에서 태어나서 9살에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정답입니다. 두 번째, 나발이 30살에 실리콘밸리에서 얻었던 최악의 별명은 무엇이었죠? 바로 방사능 진흙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그가 창업가와 초기 투자자들을 연결하기 위해 만든 아주 유명한 플랫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엔젤리스트죠. 네 번째, 나발이 올해의 엔젤 투자자로 선정되면서 최고의 명예를 얻은 해는 언제였나요? 2018년. 그의 나이 43세 때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연대표에 따르면 그가 초기에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둔 유명한 회사는 어디였죠? 이건 바로 우버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발 라비칸트의 연대표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에 담긴 성공, 실패, 그리고 성장의 패턴을 아주 압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기초, 깊은 실패, 그리고 판을 바꾸는 재기, 이 3단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대표는 실패가 단순히 끝이 아니라 더 큰 성공을 위한 방향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네. 만약 나발이 방사능 진흙이라는 그 개인적인 실패에만 머물렀다면 과연 업계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 못했겠죠. 자기 문제에만 갇혀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어쩌면 그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의 씨앗이었던 건 아닐까요? 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나 실패가 사실은 당신을 더 큰 무대로 이끌어줄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